자, 다음, 생명 파트. 생명 시스템 마지막 단원이죠.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자, 이건 DNA, RNA. 나름 좀,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 생명 파트에서는 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나머지는 쉽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정보의 흐름이에요. 자, 페이지 수는 몇 쪽이라고? 188쪽입니다. 자. 188페이지. 자, 제목을 정보의 흐름 요렇게 적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오케이. 일단 정보의 흐름을 하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좀 하나 있어요. 쌤이 여기를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일반적인 세포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네모나게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는 식물세포겠죠? 그 다음 세포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핵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핵 속에 들어있는 DNA나 혹은 RN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그 다음 DNA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줄로 그림을 그려요. RNA는 한 줄로 그림을 그려요. 맞지?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시작을 하냐면 우리 DNA는 좀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 문제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DNA인 두 줄을 좀 이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요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봅시다. 그죠? 디옥스리보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 DNA를 두 가닥 중에서 먼저 한 가닥을 보면 오각형 모양의 기본 골격이 반복되고 이 얘 이름이 뭐요? 당이라고 당이당. 그 다음 안쪽으로 세팅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그렇죠. 염기라고 불렀지. 그치? 그리고 바깥쪽으로 세팅되어 있는 애들은 우리가 P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한글로 읽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산 이러면 인산. 그치? 왜 이렇게 못 쓰냐? 인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DNA든 RNA든 인산, 당, 염기가 한 개씩으로 구성된 세트, 요 세트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불렀었음. 그리고 여기 있는 염기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었는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기억이 안 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염기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 그래서 A, G, C, T라고 쓰는 애가 있는데 얘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요 DNA 한 가닥 말고 다른 쪽 한 가닥도 마찬가지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은 당. 그리고 안쪽으로 뭐가 있다고? 그렇죠? 염기라는 게 있어요. 또 바깥쪽으로 인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데 좀 표현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데닌 염기죠. 염기와 염기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두 가닥이 풀어지지 않으려면 자석의 힘으로 서로 작동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데닌 앞은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타이민이 와야 되고요. 구아닌 앞은 사이토신 앞은 구아닌, 타이민 앞은 반드시 아데닌이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얘네 사이에 자석의 힘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 자석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수소결합이라고 불러요. 수소결합은 염기와 염기가 서로 끊어지지 않게끔 이 두 가닥이 풀어지지 않게끔 자석의 힘이 작동하는 거를 우리가
갑자기 뭐 따끔했어. 자, 수소결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런 표현도 나와. 아데닌합은 반드시 타이민이 와야 되고, 구안인합은 반드시 사이토신이 와야 돼. 이런 현상을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자, DNA와 그 다음, RNA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볼 건데, DNA는 이렇게 자, 두 가닥 형태로 되어 있고, RNA는 한 가닥 형태로 되어 있음. 그 다음, 자, DNA든 RNA든 모두 다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당의 이름이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이고요. RNA 당은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야. 그리고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고 했는데 RNA의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습니다. 요것만 좀 조심하셔야 돼. 선생님 이게 왜 주냐면 이런 거야. 애들이 이렇게 오해한다니까. 두 가닥 있던 DNA를 한 가닥으로 뜯어내면 RNA죠? 그게 아니라고. 바꿔갈게. RNA 두 가닥 갖고 와서 붙여놓으면 DNA 되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염기의 종류도 다르고 당도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걸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DNA 속에 얘네들이 암호화돼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보다는 유전 정보를 일반적으로 뭐 하냐면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냐면 내용은 이거야. 세포는 하는 일이 진짜 많아. 다른 것보다 꾸준하게 물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냥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필요해. 그 설계도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설계 도면이 돼요. 그럼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제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물질을 만드는 곳은 핵 속에서 물론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핵 바깥에서 물질을 만드는 세포 소기관을 얘기를 하거든. 이 세포 소기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리보솜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잖아. 그렇죠? 리보솜이 뭐였냐면 단백질 만드는 장소입니다. 선생님 왜 단백질만 얘기해요? 우리가 배우는 통합과학은 단백질 만드는 과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 DNA 속에 다시 핵 속에 있는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고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끔 설계 도면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이쪽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문제는 DNA는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되는 건지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188쪽 유전자. 생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핵 속에 DNA 속에 있습니다.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이 유전자는 우리가 중학교 때 뭐 염색체 속에 들어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음. 그래서 이 유전자에 따라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학교에서 뭐 염색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배우거나 좀 알려주면 나한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럼 좀 조금 추가 내용을 할 게 있거든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 보시면 이런 거야. 니네가 뭐 쌍꺼풀이 있네, 없네, 귓불이 있네, 없네, 얼굴에 보조개가 있네, 없네, 그 머리카락이 곱슬이네, 직모네, 이런 건 다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89쪽에 생명 중심의 원리라는 게 있어. 자, 생명 중심의 원리는, 자, 의미가 중요한데, 자, 생명, 자, 중심의, 자, 원리, 자, 라는 게 뭐냐면, 자, 세포 하나가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세포가 세포 분열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세포 두 개로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얘는 얘대로 다시 뭐 하냐면 세포가 생장해야 돼.
그래서 세포가 생장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죠. 그 과정의 이름이 뭐가 있냐면 전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포인트는 이거거든. 이 과정이 좀 어렵고. 그 다음, 이 세포가 세포 2개 될 때는 염색체가 뭐 이렇게 2배로 늘어나,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DNA가 복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수를 늘릴 때는 DNA 복제가 돼야 되고, 세포가 생장하려면 전사 번역해서 물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생명 중심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9쪽에 생명 중심 원리 같이 나니? 자, 영상 잘 찍히는지 확인했어. 그래서 자, 생명 중심의 원리가 뭡니까? 그래서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래요. 그래서 DNA, RNA, 단백질 순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 뭐 배우게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다 지울 거야. 왜냐면 좀 중요 포인트로 갈 거니까 요거 캡처해서 사진 찍든지 정리를 해볼게요. 착각? 오케이. 자, 이제 진짜. 예, 자, 진짜 어떻게 얘네가 전사 번역되고 뭐 아까 단백질을 만들고 자, 요런 내용 자, 하도록 할 거예요. 영상을 좀 끊어갈까 하다가 그렇죠? 우리가 밴드에 좀 올릴 거라서 영상을 좀 안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자, 쌤이 좀 크게. 자, 세포가 요렇게 자,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세포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 정보가 들어있음. 이 DNA 정보가 들어있는 곳을 우리가 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핵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 뚫려 있는 거를 우리가 핵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정도까지만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자, 딴 거보다 단백질 만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단백질 만드는 장소를 내가 뭐라고 불렀냐면 리보솜이라고 자 불렀어. 리보솜은 자 뭐 할 거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장소야. 단백질을 자 합성할 거다. 선생님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야. 리보솜이 이제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거야. 그럼 당연히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럼 설계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DNA 속에 있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야, 집 지을 거니까 자, 설계도 줘. 설계도면 줘봐. DNA가 알았어. 빼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포가 깨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보솜에서 집을 만들 때 설계도가 주는 건 맞지만 설계도에 원본을 주지는 않아요. 설계도에 복사본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DNA에서 설계도를 복사하는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사라고 부를 거야. 전사. DNA 정보가 복사되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부를 거고, 실제 리보솜에서 걔를 해석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번역이라고 부를 거야. 됐지? 그러면 선생님 DNA가 원본이면 복사본은 뭐예요? DNA가 DNA로 복사되지는 않습니다. 전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DNA가 어디로 전사가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RNA로 전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잘 구분하세요. 전사되는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번역되는 장소는 핵 바깥이야. 핵 바깥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세포질이에요. 이런 말을 쓰기도 해. 문제마다 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번역이 되는 거야. 즉 전사된 RNA가 어디로 가냐면 리보솜으로 갑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 그래서 뭐 좀 더 깊게 좀 이렇게 말로만 할게요. 뭐 얘기를 하면 RNA가
이렇게 전사하는 RNA를 보통 뭐 메신저 RNA라고 부르고, 이 번역돼서 단백질 만드는 RNA를 tRNA, 뭐 트랜스퍼 RNA라고 부르고, 뭐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RNA를 rRNA 이렇게 알려주면,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학교에서 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뭐 할 거냐면 전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전사 과정은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복사되는 거랬어. 그런데 DNA는 이렇게 두 가닥 형태로 있는 거고, RNA는 한 가닥 있는 형태에서 책이시켜서, 야, 책이 덮여 있는 거야. 그럼 덮여 있는 걸 아무리 복사해도 속 내용이 복사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DNA를 쌤이 두 가닥을 이렇게 자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당은 안 그리고 바로 염기부터 볼게. 이쪽에 뭐게 뭐 아데닌, 구아닌, 뭐 사이토신, 타이민, 뭐 아데닌, 구아닌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마주 보는 곳에서는 아데닌 앞이니까 타이민, 얘는 사이토신, 구아닌, 얘는 아데닌, 얘는 타이민, 얘는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상호적인 결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자, 복사본이 올 거야. 복사본은, 자, 복사 용지는 RNA야. 그러면 RNA는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중에서, 뭐, 그건 랜덤이에요. 나는 왼쪽 걸 복사할래요? 든. 오른쪽 걸 복사할래요? 든. 결과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복사할 거야. 그래서 복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끊어져요. DNA가 끊어집니다. 그 끊어진 위치에 RNA가 들러붙을 거야. 편의상, 자, 우리 오른쪽 걸로 들러붙는, 자, 왼쪽 걸로 들러붙는다고 합시다. 여기에 RNA가 이렇게 들러붙는다 할게요. 얘가 RNA가 들러붙는 거야. 선생님, 그림 이해되고 있어? 원래 두 가닥이던 DNA가 먼저 뜯어져요. 그러면 한쪽 가닥이 있을 거야. 그럼 RNA가 들러붙어서 복사할 건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자, 아데닌을 복사하면 타임이 이렇게 갈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자, 유라실이었어.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아데닌이 복사되면 타이민으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유라실로 복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복사가 돼요.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아데닌은 유라실로 복사가 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과정이 이게 전사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RNA는 이제 자, 어디로 출발한다고? 리보솜으로 출발을 하면 나머지 DNA는 다시 붙어져서 원래 형태를 유지한다. 이게 RNA 전사 과정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 RNA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자, 얘가 리보솜으로 간다. 그래서 DNA가 RNA로 자, 복사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자, 전사라고 불렀고, RNA가 리보솜에서 해석돼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번역이라고 부른다. 또 얘기하지만 리보솜은 뭐 하는 장소예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쌤 말 이해되고 있지요? 그렇죠? 있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리보솜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다 안 배워. 그건 너무 생투 내용이어서 그냥 번역돼서 단백질을 만든다. 요것만 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질문.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끝났고 이제 심화 내용 할 건데, 자, 요 심화 내용까지 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자,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DNA 중에서 자, 두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위에 거 말고 선생님 밑에 거만 그림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 만약에 여기에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타이민, 뭐 아데닌, 뭐 사이토신,
구아닌, 뭐 사이토신, 뭐 등등 있는 거야. 자, 좀 더 그릴게. 그쵸? 그 다음에, 뭘까? 아데닌, 뭐, 구아닌, 뭐, 타이민, 너무 많나? 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뭘 지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머릿속에 지금 계산 중이에요, 계산 중. 그래서, 아데닌, 타이민, 뭐, 사이토신, 구아닌, 기타 쓸게요. 자, 그림 이해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자, DNA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전사될 거야. 그러면 전사되면은, 어디로 전사가 되냐면, RNA로 전사가 된다 그랬어. 자, 두 개 중에 선생님이 위에 거 안 하고 그림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그냥 아래 것만 한다 그랬어. 자, 그럼 여기에 RNA가 들러붙어서, 자, 전사가 될 거야. 잘 보세요. 자, 이거 해보셔야 돼. 아데닌 아포는 자, 유라실, 구아닌 아포는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유라실, 그쵸?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뭐 이유가 있어. 여러분, 내가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아데닌은 유라실, C, A, 그 다음에 U, A, G, C.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되고 있다? 또 얘기하지만, 전사되고 있는 거야. 그치? 선생님이 심하라고 적은 이유는 뭐냐면, 포인트가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지 않고 무조건 여기까지 같이 이어지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아까 DNA 속에 있는 게 내가 유전암호라고 불렀어. 맞나요? 그러면 이 유전암호가 한다. 얘 염기들이 유전암호거든. 그러면 이 유전암호가 하나가 유전암호가 아니더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3개씩 묶여야 유전암호예요. 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자 DNA에 TCA 얘네가 하나가 모여야 유전자 하나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3개씩 염기들이 묶여서 암호를 결정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 3염기 조합. 그러니까 얘네 다 3개씩 묶여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인간은 뭐에 지금 이거를 헤맸냐면 이게 한 20년 걸려서 알아낸 거거든? 그러면 앞에서부터 3개씩 끊으란 뜻인지 다음 이쪽에서부터 오른쪽 부에서부터 3개씩 끊으라고 하는지 시작점 끝점 이런 거 뭐 없어. 그 다음 3개씩이 어디서부터 3개야? 처음 거부터야? 이거 몰라. 그래서 꾸준하게 연구를 하다가 뭘 알게 됐냐면 이거 완전 심하랬어. 이거 학교에서 아마 외우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해라 라고 하는 3염기 세트를 알게 된 거야. 근데 DNA에 있는 3개씩 세트를 우리가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RNA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코돈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말 이해되나요? DNA에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를 거고 RNA에 3개씩 묶여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코돈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시작해라 라고 하는 3염기 조합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시작 좀 멋있게 뭐라 부를까? 개시. 그래서 개시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개시 코돈은 뭘 뜻하는 거냐면 AUG가 보이면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이런 뜻이야. 말 이해되나? 한번 볼게요. 자, 3염기 조합을 RNA에 전사시켰어. 걔를 우리가 코돈이라 부를 거야. 코돈 중에서 3개씩 묶을 건데 어디서 묶는지 잘 모르겠어. 쭉 보다 보니까 딱 AUG가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이런 뜻이야. 그럼 이 앞에 거든요? 그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UG 보이죠? 그 다음에 CCG 보이죠? UCA 보이죠? 이렇게 3개씩 묶어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게시 코돈이 있으면 끝을 내라라고 하는 신호도 있어. 그래서 끝을 내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종결 코돈이라고 부를 거예요. 종결 코돈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학교가 이거 외우러 가지 않습니다. 문제 주어지는 거니까. 보통 UAA가 나오거나 자, UGA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UAG가 나오면 끝을 내라라는 뜻이야. 그래서 외울 때 뭐 우아, 우가, 우악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자자. 지금 삼형기 조합을 내가 전사시켜놓은 코돈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으나 AUG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3개씩 읽어주세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종결 코돈인 UAA 혹은 얘네가 나오게 되면 나 여기 앞에서 끊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야. 어렵죠?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다시요. 코돈에서 기억할 거는 자 게시 코돈이 중요해. 시작점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시작점을 찾아. AUG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AUG부터 이렇게 세트를 읽어주시고 끝이 보이면 끝에서 앞에서 끊는 거야. 그러면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우리가 아미노산이잖아.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 건데 요게 예를 들면 뭐 1번 아미노산 갖고 오세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생긴 아미노산 갖고 오세요. 얘는 뭐 요렇게 생긴 아미노산 갖고 오세요. 얘는 뭐 요렇게 생긴 아미노산 갖고 오세요. 그리고 얘네를 연결해 주세요 라는 신호가 되는 거야. 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리보솜에서 일어나. 이해되나? 자, 흐름 다시 파악하세요. 자, 삼형기 조합이 있어서 DNA야 당연히 핵 속에 있었겠죠? 핵 속에 있는 정보가 자 전사되는 거는 당연히 핵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RNA로 코돈이 만들어졌어. 코돈이 만들어져서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번역 과정은 어디로 갑니까? 리보솜을 간다고. 그래서 리보솜에 가면 리보솜이 얘를 딱 스캔하면서 여기서부터 동그란 거, 세모, 댕글댕글, 끊으라는 얘기네. 얘네 세 개를 연결해라.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게 번역 과정이 되는 거야.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번역 과정이라고 부른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계속 반복시키고 있죠. 이게 한 번 들을 때는 어렵지 않네 하다가 어느 순간 막 왕창 꼬여. 이해되나요?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 앞에 좀 지워야 되니까 좀 착정하세요. 찰칵. 1, 2, 3, 찰칵. 자, 그래서 자, 정보의 흐름을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전사와 번역에 대한 자,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조금 더 뭐 디테일한 거 하나 잠깐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미노산을 연결을 할 거거든?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연결을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배웠냐면은 펩타이드 자 결합이라고 우리가 배웠음. 그런데 아미노산 종류는 몇 종류가 있냐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어. 내 말 이해돼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얘네들이 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가 바로 190쪽 맨 아래에 있는 표예요. 막 표가 나올 거야. 뭐 코돈과 뭐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90쪽의 맨 아래에 보시면 자, 표를 보시죠. AUG를 찾으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메사이오닌이라고 보일 거야. AUG는 자, 메사이오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동그란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CCG가 보일 거예요. CCG. 그렇죠? 보시면 프롤린이라고 볼게요. 프롤린이라는 게 보일 거야. 그 다음에 UCA. 어디 있어? 안 보인다.
UCA. 여기 있다. 세린. 자,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얘네들에 의해서 다 지정이 되고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 아미노산의 연결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 말 이해되나요? 응? 오케이. 그래서 지금 190조까지 해서 자 핵심 포인트 내용은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지웠냐면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자, 왜 굳이 유전 암호가 조물주께서 만들 때 굳이 왜 3개씩 묶어놨을까? 왜 굳이 3개지? 왜 굳이 3개일까? 고민해봤어. 그럼 자 보세요. 자 아미노산이 다시 한번 아미노산이 20개를 지정을 해야 돼. 그러면 염기가 자 우리가 어쨌건 그 코돈 기준이니까 A, U 그 다음에 뭐냐 C 자 G가 있는데 얘네가 한 개 세트로는 20개를 다 지정을 못할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 자 확률 얘기인데 그럼 만약에 2개 세트 만약에 자 2개 세트라고 해볼게요. 2개 세트 그러면 여기에 얘네 4개 올 수 있고 여기에 얘네 4개 올 수 있으니까 몇 개밖에 못 지정을 하냐면 16개밖에 못 지정합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만약에 얘네가 3개가 한 세트가 되면은 3개가 세트면 자 여기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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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수 있으니까 전체 64가지를 다 지정할 수 있는 거네. 20개만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2개 세트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3개 세트는 돼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190쪽 맨 아래에 코돈표에 보시면 겹치는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겹치는 것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체 64가지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얘네 종결 코돈 3개는 앞에서 끊으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 64개 중에서 3개를 뺀 61가지의 경우의 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사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 거라서 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유전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 암호가 이렇게 막 들어있는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요 C가 만약에, 뭐, T로 바뀌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로 바뀌어버리면, 얘네 시작점이 달라지면서 아미노산 배치가 달라져. 그러면 아미노산 배치가 달라지면 정상적인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전병이 되는 거야. 선생님 왜 바뀌어요? 그럼 몰라. 우리가 보통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병이 바로 뭐냐면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제 병이 뭐냐면 그거야.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뭐 선천적인 생매, 뭐 선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이 없다든지 이런 거는 여기 있는 뭐 보통 DNA 속에 있는 정보가 이상하게 바뀌어 버리면 병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유전병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비노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피부색 포함해서 모든 어떤 색깔을 띠는 부분에 뭐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다 하얗게 나오는 그런 병도 있어. 오케이? 뭐 병이라고 그렇다. 뭐 그런 특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 풀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거만 하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니까 이렇게 복잡해지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뭐, 정말로 개나 고양이, 혹은 뭐 물고기나, 심지어 뭐 세균, 이런 애들은 이러지 않겠죠? 아니요. 근데 방금 뭐랬어? 세균, 바이러스까지도 다 이런 체계가 거의 똑같아. 그럼 과학자들이 맨 처음에 진짜 신기했대. 왜?
모든 지구의 가장 정점에 있는 동물이, 생물이 우리가 인간인 인류라고 생각을 해서 인류만 이런 특징을 갖겠지라고 조사를 했는데 원숭이도 똑같더라는 거야. 호랑이도 똑같아. 개도 똑같아. 점점 한번 이게 낮춰본 거지. 고양이도 똑같아. 개구리도 똑같아. 물고기도 똑같아. 세균도 똑같아. 바이러스도 똑같아. 이게 뭐야? 지구상에 있는, 좋아. 그러면 그 동물이니까. 혹시 그러면 식물 쪽은요? 식물도 다 똑같아. 그래서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이 유전 암호 체계가 다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똑같아. 그 뜻이 뭐냐면 지구 탄생에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하나였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진화를 거쳐서 여러 종의 생명체가 탄생한 걸로 보여지니, 내 말 이해되나요? 보여지니 이걸 토대로 생명체들의 유형 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과연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였을까? 혹은 인류의 조상이 혹은 뭐 다른 거였을까? 혹은 개구리랑 우리랑 거북이랑 우리랑 닮았을까? 이런 거 다 조사할 때 쓰이는 겁니다. 말 이해됐죠? 그래서 191쪽에 자, 유전 암호 체계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이 똑같기 때문에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내용이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장단점도 있어요. 특히 장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세균 같은 거도 이렇게 이용이 되니까 세균의 유전 암호에 사람의 암호 심어가지고 병 치료하는 거 뭐 이용도 되고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 게 생명공학 기술이 되는 거예요. 물론 문과형 친구들은, 외고 친구들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잠깐 정리할게요. 잠깐만. 숙제는 자 192쪽부터 거기 200쪽까지는 자 숙제예요. 오케이?